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고품격 힐링 토크쇼 청담 살롱 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 살롱의 호스트 MC 염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을 졸업하고 청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기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병 청년 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창호 위원장님 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아침 9시 25분입니다. 예, 굉장히 목소리도 갈라지고 피곤한 시간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표정만 웃고 있지 사실 걱정돼요, 이게 지금 내면은 사실. 울고 있어요 지금. 네, 말을 큰일 났습니다. 못하겠는. 예, 오늘이 그 5월 1일 그 근로자의 날이라서 이제 공휴일 또 연휴를 맞아서 또 쉬니까 다들 바쁘셔가지고 좀 일정 조정을 위해서 아침 9시로 저희가 촬영 시간을 잡았는데 또 오늘이 아니면 또 제가 이제 어린이날이라서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성수기. 예, 아쉽게도 지금 축하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간이 딱 이 아유, 시간밖에 안 바쁘면 돼서 좋은 거죠. 네, 그래도. 그럼요, 예, 그럼요.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두 분은 근데 좀 어떻게 아침잠이 좀 많으신가요? 어떤 유형이신가요? 저는 이제 백수이기 때문에 네네. 프리랜서와 비슷하게 살고 있고요. 네네. 가끔 밤샐 때는 이제 오후에 일어날 때도 있고 음. 밤새고 나갈 때도 있고 하는데요. 오늘은 살짝 1시간 자고 일어나서 야. 좀 더 해롱해롱합니다. 아니 또 뭐 하고 오셨어요? 이모저모 좀 예. 타이핑하고 왔습니다. 아니 타이핑을 무슨 밤새도록 소설가도 아니시고 예. 그 한컴 타자 연습. 네, 맞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계속 그 단어 내려오고. 별에는 밤. 가랑비. 아 그거 우리 창원 씨는 네. 어떻습니까? 아 저는 뭐 근데 사실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아. 예, 뭐 저는 이제 아침에는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래요? 좋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이제 밤에 일찍 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아 그죠. 약간 야행성이시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집에서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누워서 뭔가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막 네네네. 유튜브 보거나 이런 걸 항상 이제 일정이 좀 꽉 차 있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좀 늦게 자는. 예. 아, 너무 바빠요. 그래서 예. 아유 아닙니다. 근데 주말이 돼도 사실 이게 눈이 일찍 떠집니다. 왜냐면 이미 맞아, 그 맞아. 바이오리듬 자체가 네네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음. 근데 오히려 주말에 더 일찍 깨요. 막 6시 반 이럴 때 깨요. 그러니까 더 억울해요. 아까 그런 게 좀 억울할 때가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억울합니다. 예 주말에 저는 주말이나 쉴 때 최대한 늦게 자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스케줄이 막 아까 기병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는 막 아침에 일찍 나갈 때도 있고 뭐 어쩔 때는 막 그럴 때도 있고 하니까 이게 리듬이 안 맞춰져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네네네. 아 그런데 우리 창원 씨가 또 이렇게 바쁜 이유가 얼마 전에 또 경기도에 네. 우리 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아, 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우리 예. 청담살롱이 만들어낸 경기도의 인재를 저희가 배출을 했습니다. 아, 예, 덕분에 예, 또 갑자기 이제 1,400만이 넘는 이제 그 경기도에 이제 또 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 같이 이제 위촉되신 분들도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네네. 지금 열심히 좀 배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경기도를 좀 잘 좀 살려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담살롱도 좀 경기도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네.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구독자가 그러면 경기도가 인구가 얼마죠? 1,460만이었나? 1,460만. 그 중에 정도 3분의 1만 같은데요? 구독해도 우리가 1,400, 500만 네, 되는데 그 정도? 구독자가 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500만 대단한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시면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처로 옮겨서 임시 거처를 지금 마련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는 저희가 한 주를 쉬었고요. 다들 좀 일정이 안 맞고 해서 그리고 또 스튜디오를 마땅히 지금 찍을 곳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임시로 옮겼는데 마이크 스탠드를 제가 쿠팡으로 분명히 3개를 주문했는데 지금 2개밖에 안 와가지고 지금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손을 잡고 이러고 해야 됩니다. 굉장히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가 왜 9시에 하는데 오케이를 했지 이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저도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했는데 맞나? 근데 이제 이 시간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제 머릿속으로는 여기 한 8시 반에 와서 그래도 미리 세팅을 하고 있어야겠다 네. 생각했는데 아침에 그 어떤 타입이세요? 저는 알람을 계속 그 10분 단위로 해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 다시 울리게 하는 네네네. 그런 타입이신데 우리 한 번에 딱 일어나세요 두 분은? 저는 이상 웃긴 게 네. 알람 울리기 2분 전, 5분 전 우와, 이럴 때 일어나요. 그건 눈이 대단합니다. 깨져요. 와. 그래서 부인이셔가지고. 왜 안 깨? 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깼지? 네. 근데 매일 그래요.
진짜요? 네. 저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는데 어. 그러면 진짜 저는 늦으면 안 되니까 행사니까 늦으면 네. 저때 펑크가 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확 깨요. 그래서 왜 알람이 안 울렸지? 음. 씨, 늦었나? 이러면서 바로 시계를 보면은 그 시간이 아니야. 그렇죠, 전 그렇죠. 시간이어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자버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악몽이 시작됩니다. 큰일 나는 위기죠. 예, 위기. 이제 대참사합니다. 네. 그래서 김영 씨는 어때? 한 번에 일어난 스타일? 저는 알람을 한 20개 맞춰놓거든요. 진짜 농담 아니고 보여드릴 수 네네네. 있어요. 지금 어, 보면은 네네. 그냥 하루 종일 알람이 이렇게 다 있고요. 네. 근데 제가 불규칙하게 2분, 3분, 막 7분 이렇게 간격을 좀 다르게 둡니다. 왜요? 10분씩 하면 좀 이럴 것 같아서 아, 7분 내한테 간격, 좀 이렇게 3분 페이크를 간격 주기 이렇게 위해서 아, 변화구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좀 그래서. 일어납니다. 야, 근데 오늘도 네 번째 깼습니다. 근데 또 뉴스를 봤는데 이게 한 번에 딱 일어나는 게 건강에 좋대요. 아. 그냥 그 알람 끊어서 하는 게 되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언제 내가 그 한 번에 딱 깨야 깼구나라고 인식을 하는데 이 자꾸 울렸다가 잤다 울렸다 잤다 이렇게 하면 뇌가 일어난 거를 인식을 못해서 건강에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 번에 일어나. 근데 뭐 저는 아침잠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한 번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먹고 살려면 일찍 일어나야죠. 예. 자, 아무튼 우리 청담 살롱 4회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담 살롱 4회 여러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아침 9시지만 텐션 올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청담 살롱 네, 첫 번째 코너 청년들이 주목해야 될 뉴스를 소개해드리고 함께 떠들어보는 시간 청속톡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두 분의 기자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최 기자님께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위촉된 지 얼마 안 되셔서 굉장히 바쁘시다고 하셔서 변명입니다. 오늘 노동의 날이니까 쉬시는 걸로. 네, 속보를 한 주 걸으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해 말씀 구합니다. 네, 박 기자님께서 속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속보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네. 혀가 부은 관계로 네. 천천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시죠. 예, 혹시 두 분 책을 좀 많이 읽으시나요? 책이요? 예. 반성하게 네. 되네요. 진짜 안 책을- 읽은 지 지금 한 10년 된 것 네, 같습니다. 사신 진짜. 경우도 많이 없으시겠죠. 예.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예.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누가 내 머리에 똥 있잖아요. 쌌어? 돼지책 그런 거. 예. 네. 예,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청소년 친구들 보면은 문해력이 떨어진다 걱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다들 긴장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인터넷 서점 기준으로 네. 작년에 작년에? 청소년 도서 구매량이 70% 증가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도서 구매량 70%나 예. 증가했다. 예. 이게 뭐 청소년들이 요새 책을 안 읽는다고 했는데. 네,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일단 네. 인터넷 서점 판매 기준으로 나타났고요. 예. 특히나 문학과 수험서 분야에서 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예. 청소년들이 갑자기 책을 이렇게 많이 읽나요? 예. 그래서 문학의 경우는 청소년 문학이라는 게 있대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존의 어떤 문학 작품들이 어떤 교훈을 전달하는 내용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이슈나 네.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생활 환경을 다루고 있는 그런 환경의 어떤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하고요. SF나 네네. 로맨스나 호러와 같이 네. 좀 대중적인 의제에서 청소년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 좀 대표적인가 찾아봤더니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없나요? 아닙니다. 근데 있어요? 아니요, 네이밍이 좀 센데 예. 이꽃이라고 하는 작가님의 이꽃 작가님의 죽이고 싶은 아이라고 하는 죽이고 책이 싶은 있거든요. 아이가 많이 팔린다 청소년들에게. 쉽지 않네요. 4주 예. 연속 베스트셀러 10위권에 들어가. 4주 연속 베스트셀러. 누구를 죽이고 싶은 건가요? 제가 그래서 내용을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스포일러에 있어서 좀 대충 말하면 네. 그냥 이제 여고생의 죽음을 소재로 추리물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나와서 풀어나가는 내용인데 네. 10대들에게 인기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인기에 더불어서 이 전체 베스트셀러 10위권에도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수험서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단순히 어떤 뭐 검정고시 이런 수험서를 뿐만 아니라 네. 조리 기능사 조리 수험서가 기능사. 많이 팔렸다고 하고요. 제과 제빵 기능사가 많이 팔렸다고 바리스타나 이런 뭐랄까요 좀 기능사 관련된 자격증이 잠시만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리액션 이렇게 힘없게 할 거면 하지 마. 아유 힘 빠져요. 아니 이해 주셔야 돼요. 아니 저도 지금 천천히 말하고 있거든요. 아니 공감을 한 거예요. 공감. 왜냐면
네. 아니, 원래 이렇게 희마리가 네, 네. 없는 사람이 네, 아닌데. 그렇죠. 메가리 이렇게 이런. 아 웃겨가지고. 네. 야, 아무튼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 말렸다고 예. 특히나 네. NCS 학습서 있잖아요. 아, NCS. 공공기관 아, 취업을 예, 위한 예, 예.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문학 작품 이런 게 아니고 좀 이런 거에서 수험서나 많이 이런 올린 거에서 건가요? 좀 인기가 많았다고 하고요. 아. 그러니까 그 경향을 살펴봤을 때 결국은 이제 단순히 이제 뭐랄까 유명한 작가의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네네. SNS나 어떤 쇼폼을 통해서 소통했던 네. 그 어떤 작가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책을 구매하는 경향이 드러났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부모님들이 읽으라고 해서 읽는 책이 아니고요. 더 네. 이상은 이들이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어떤 독자층이 확보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아 같고요. 근데 작년 기준이면은 그 한강 작가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그 네.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네. 뭐 이제 청소년 친구들이 카드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네, 직접 네. 결제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아. 그런 문화도 있다고 평가를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판기가 지금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의 생태계가 변했다. 아. 단순히 10대들은 그냥 어른들이 읽히는 책들을 읽는 수동적인 독자층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인기층이 전체 베스트셀러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친구들이 이제 이 독자층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 문화가 생겼다라는 거를 한번 전달드려 봅니다. 아 요즘 애들 책 안 읽는다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네. 그 언어력 많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또 그것도 아니네요. 또 통계를 살펴보니까. 예, 구매량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뭐 거기에서 이제 통계 수치 중에 뭐 문제집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도 껴 있다 보니까는 진짜 실제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매출 70% 정도 늘었다. 우리 장원 씨는 책 같은 거 좀 어떻게 읽으십니까 평소에? 저는 사실 이제 인문학 독서는 사실 안 하고 있고요. 네네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어학서적이라든지 아. 좀 자기개발 위주로 그렇죠. 많이 했다 보니까. 아.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맨날 이제 좀 우선순위가 좀 밀려나는 것 네네. 같아요. 예. 아 저도 뭐 읽고 싶은 책이 뭐 있긴 한데 진짜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진짜 읽어야지 하는데 특히 또 그런 인문학 서적 같은 거 저도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교양이 네네. 좀 그래서 근데 진짜 최근에 읽은 거 무슨 책이세요? 어학 서적이세요 그냥? 어학 서적 말고 인문 진짜 이런 책 같은 거 최근에 읽은 거 있으세요? 가장 최근에 읽은 거. 공격적인 질문인데. 저는 논어. 논어를 읽으셨어요? 논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서예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우리 그렇죠. 협의체장님도 공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제 글들을 읽다 보면은 네네. 거기서 어떤 이제 맥락을 쓰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논어가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논어는 이제 여러 가지 예, 이제 예. 챕터가 있는데 물고기 종류입니까? 여러 오늘 받기 어려워하세요. 정치가 막 던지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아침이라. 예. 종기가 왔어요. 그래서 예. 어쨌든 이제 논어가 이제 뭐 학이편 네. 뭐 이렇게 여러 위험 이제 공간. 편으로 어렵다.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거기서 예.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군자로서 해야 될 그 이제 좀 지침서 같은데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군자가 갖춰야 될 뭐 덕목 뭐 이런 거. 뭐 그렇죠. 예. 아. 여러 가지 이제 그 섹터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게 누가 쓴 건데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논어가? 공자가 쓴 거예요? 공자 말씀을 정립한 편찬한 책이라고 그게, 보시면 이제 그게 모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자와 제자가 나눈 대화들을 모아둔 거죠. 약간 성경책 같은 그런 뭐,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 뭐 동양 철학에서의 뭐 바이블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그리고 또 한창 또 논어 그 읽는 게 좀 유행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논어 이렇게 해설서도 있었고. 네, 막.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했던 게 그 총균세 아세요? 총균세, 제러미 다이아몬드 총균세. 예, 사놓고서 읽는 네. 사람 다 읽는 사람 못 봤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뭐 정의란 무엇인가 한 번씩 읽어. 예, 정의란 무엇인가. 예. 예, 그것도 많이 봤고. 아무튼 주변에 좀 그 책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독서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 꼭 사는 책 총균세, 정의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또 그 호모 사피엔스 아세요? 호모 사피엔스? 예. 우리 기벽 씨 그거 읽었어요? 안 읽었습니다. 그 총균세는. 총균세 읽었습니다. 와, 네. 대단하시네. 총균세. 예. 저는 진짜 최근에 읽은 게 몇 년 전에 제주도를 혼자 가가지고 네. 내가 이 여행을 하는 동안 혼자 여행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좀 책을 한 권 읽어야겠다 해서 유시민 작가 이거 어떻게 살 것인가 예. 네. 한
반 정도 있다가 어떻게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예, 중간에 읽다가 말았는데 아 그것도 다 읽어야 되는데 예, 아무튼 바로 다음 질문이 제가 네. 완독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어떻게- 답변을 해주셔서 어떻게 어이, 못 살 것 같은데 매섭네요, 매서워. 바로 덮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성인들도 독서하기가 굉장히 끝까지 읽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럼요, 독서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독서를 많이 그래도 기병 씨는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저는 이제 전공책을 좀 많이 읽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공책이라면 정치나 이런 시사 관련된 책인 거죠. 네, 근데 네. 그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그 서울대 김영민 교수님의 네. 인간으로 사는 건 단 하나의 길입니다.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모 폴리티쿠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인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고민하는 책인데요. 되게 전공서적이면서도 되게 시사교양 책으로 읽기 되게 좋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읽으셨어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무너지는가? 네, 그 읽진 않았는데 네네네. 주변에 많이 읽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정치 시사하면 요새 또 그 책이 또 이제 약간 그 읽는 척하기 좋은 책이거든요. 두려운데요. 예. 어떤 거 말씀하실까 지금 아니, 살짝 책은 이렇게 되게 많이 알고 계세요. 독서는 안 하는데 독서를 많이 하고 계세요? 독서 안 하는데 요거 읽었어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일 것 같은 책을 제가 몇 개 아, 압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총균세 이런 거 읽었다 하면 그렇죠, 되게 그렇죠. 쳐주는 호모 사피엔스 이런 호모 사피엔스. 거. 예. 아무튼 근데 그 한강 작가의 그 채식주의자랑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게 이제 그 창간 작가가 노벨상 타면서 네네네. 청소년들한테 추천이 많이 되고 그렇네요. 이랬었는데 붐이 있었죠. 뭐 그게 수위가 높다고 그래서 뭐 이거를 애들한테 읽혀야 되냐 막 그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전안 읽어보셨어요? 안 저도 안 읽어봐서 읽어봐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알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네, 이거를 대해서 정리를 할 도망갑시다. 수- 이건 넘어가시죠. 아니 왜냐면 읽은 사람이 네. 없으니까. 아니 뭐 수위가 이게 높고 그리고 높은 다 데는 읽어야 아직 좀 알 할 수 말이 없어서. 있는데 아니 저는 채식하면 안 육식주의자예요. 되니까. 그리고 저는 아. 그래서 아무튼 채식주의자 또 그렇고 우리 한강 작가 덕분에도 또 그럼요. 청소년들 분명 책이 있었을 게 겁니다.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독서 환경들이 또 워낙에 또 주변에 이 도서관 잘 돼 있고 해서 맞아요. 많이 좀 접근하기도 쉬워지지 않았나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럼요. 예, 그리고 이거는 구매만 기준으로 한 거지만 어쨌든 또 청소년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또 문해력이나 언어력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얘들아 책 좀 많이 읽어라. 네, 많이 읽도록 하고요. 우리 청소톡은 오늘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본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청담 살롱 네, 청담살롱 4회로 넘어오셨습니다. 4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한 주제 대인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제가 그 책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이것도 용기. 한창 유행이었어요. 맞습니다, 읽어보셨어요? 아 이걸 안 읽어보셨어요? 미움받을 좀 용기. 교양이 떨어지시네요. 예, 아 제가 미움받- 교양이 없네요.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줄 알았어요. 쌓을 수 예. 있도록. 예. 미움받을 용기라고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이제 인간관계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이라서 맞습니다. 뭐 미움을 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대충. 네네. 그래서 이 세상을 안 살면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뭐 음. 이런 얘기였는데 어쨌든 인간과 인간이 뭐 전 세계 인구 77억 명이 사는 시대에서 예.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일이긴 하지만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또 문제들에 의해서 고민받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두 분은 좀 인간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장원 씨?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뭐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주변에 저는 그 외향적인 사람이다 맞아요. 보니까 완전 이죠. 완전 예, 이유가 정확히. 100%가 예, 나왔어요. 200%. 저랑 똑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인간관계가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네네. 뭐 때로는 이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네네. 근데 그 모든 매사에 이렇게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으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내려놓은 것도 있고. 네. 사실 뭐 제가 뭐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점점 이제 사회생활 비슷한 걸 하다 보니까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상처를 받아도 되게 덤덤해지는 그 연습과 훈련의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인간관계라는 게 좀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좀 대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걸 겪으면서 뭔가 좀 사람을 구분할 줄 안다고 해야 되나? 제가 또 워낙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렇네요. 하면서 좀 이제는 어느 정도 한
한 5분 10분 정도만 얘기를 해보면 아 얘는 좀 허세가 좀 많은 스타일이구나. 얘는 좀 이렇게 그래도 얘는 좀 착하고 좀 그래도 성실한 그런 사람이구나. 아 얘는 입만 떠벌리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할 수는 좀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역시나 또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손절을 잘해가지고 조금 이제 하다가 이 사람 아니다 싶으면 바로 딱 끊어버리거든요. 이제 인스타 차단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예. 아, 좋아하세요? 차단을? 무서운데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제가 심리 검사를 했는데 그 어렸을 때 뭔가 그런 그 누구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줬는데 이렇게 끊겼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이만큼을 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을 안 주면 바로 내가 먼저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 그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무튼 인간관계 살면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우리 두 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우리 저희 셋의 인간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두 분 카톡 친구가 몇 명인지 한번 볼까요? 예. 카톡 김영 씨, 친구요? 예. 우리 카톡 친구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221명. 한번 정리하셨어요? 친구 왜 이렇게 적어요? 아 왜냐면은 예. 제가 그 카카오 아이디를 네. 비밀번호를 좀 까먹어. 아이고. 새로 만들고 초기화. 아 그래요? 그렇죠. 아 외향적인 거 네. 우리 김영 씨는 전 1,700명 돼 있습니다. 전집에 그리고 김영 씨 그리고 창원 씨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없네. 이런 거 저기 경기도 막 제가 위원만 2,000명 있으셨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나도 3,000명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예. 그래서 많이 아까운 예. 그 연락처를 많이 네. 이제 예. 좀 그 중간에 소실이 되기는 아, 네. 저도 맞습니다. 지금 2,136명 우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하느라 모르는 사람이 한 1,000명 돼요. 진짜 아는 사람은 한 1,000명 돼가 말까? 네. 아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그 네. 카카오톡 그 이제 친구 목록을 제가 매일 보거나 이러지는 네, 않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지워요? 지우기도 해요. 지워요? 네. 김영 씨도 지워요? 저는 지워본 적은 없습니다. 나도 카톡은 그래 잘안 지우는데. 되게 좀 칼 같은 스타일이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진짜 이제 어. 연락을 전혀 안 하는 분을 굳이 여기에 이제 리스트에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네네. 그럼 뭐 의뢰 좀 지우기도 하고. 아니 근데 두 분은 다 인싸시네요. 뭐 김영 씨도 근데 아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여기저기 이제 네, 활동하시면서. 우리 셋 다 근데 네. 이게 적을 수가 없는 그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니 도메인이 넓으시니까요. 예. 저장해야 될 것도 많고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청년들 기준 한 500명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않을까? 그 정도. 뭐 이게 넘으면 많다고 그렇게 치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그렇고. 근데 우리 우리 창원 씨 오늘 피곤하셔서 그런가요? 표정이 이렇게 억울해 보이죠? 예. 못 느끼지 알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자꾸 억울하신 것 같아요. 약간 어구리 예. 고양이 닮았어요. 카톡 친구가 제가 적당해서 억울하지는 않는데, 예. 그러게요. 예. 좀 아.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그러게요. 근데 약속이 많은 거에 비해서는 그 연락처는 좀 적은 편이시네요. 약속은 진짜 많죠. 예. 근데 뭐 보통 이제 깊은 SNS로 관계죠, 이제 깊은 많이 관계. 소통을 그럼 하니까. SNS로 소통을 하시나. 네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른 이제 플랫폼들도 뭐 그렇죠, 이제 일본 그렇죠. 친구들은 라이드 쓰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퍼져 있네. 네네. 다 그렇군요. 분산이 돼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두 분은 인간관계를 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우리 창원 씨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워낙 외향적이시라서 사람을 만나실 때 좀 에너지를 얻으시죠. 집에 그쵸. 혼자 있는 것보다. 집에 혼자 있으면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충전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깎여요. 저랑 깎여요? 똑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제 오히려 거기서 제가 영감도 그쵸 얻고 에너지도 없고.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뭔가 그 하루 종일 집에만 24시간 집에만 있으면 진짜 저는 솔직히 우울해요. 상상이 안 돼요. 예, 진짜 나 너무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집에 있는 때는 네. 무슨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나 이런 어떤 감염성 질병에 걸렸을 때를 제외하고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천재지변 이런 그쵸, 건가요? 어쩔 수 없이 국가적으로 좀 그쵸, 집에 왜냐면 있어야 할 때. 공공보건상 그거는 이제 제가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네네네.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대단합니다. 웬만하면은 코로나 블루 심하게 걸리셨겠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예. 그러게요. 예. 그때 좀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맞아. 지금 이제 복귀해 보면. 저는 그래서 막 그때 그 영상 통화로 막 술 마시고 그랬거든요. 그거 해보셨어요? 쉽지 않네요. 뭐 줌 같은 걸로 하시는 한참 거예요? 코로나 유행했을 때 술 못 네. 마시니까 그 다 태블릿 하나씩 놓고서 이렇게 영상으로 술 먹고 이랬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다고요? 이거 엄청 많이 했는데 이거 유행이었는데 줌으로 술자리 안 해보셨어요 친구들이랑? 그래요?
저도 굉장히 우울했어서 코로나 때 못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좀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코로나 블루를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네, 의지였는데 네, 네. 저는 사실 그런 게 맞아. 네, 그러니까 안 진짜 했어요. 코로나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쵸. 밖에를 못 나가니까. 예,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 기병 씨는 좀 어떤 스타일이었습니까? 저도 뭐 인간관계에 있어 뭐 원만하게 둥글둥글한 성격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라서요. 뭐 이렇게 막 뭐 누구한테 이렇게 막 쓴소리나 이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뭐 굳이 하지 않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약간 착한 아이 스타일.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늘 거기서 좀 그 제동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하고 화를 내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감정과 행동의 딱 그 사이에서 뭐 굳이 서로 피곤하게 말을 하나 이렇게 좀 착해. 삼키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예. 사람들이 기병 씨 이용한다고. 너무 착해가지고. 저도 얻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다행인데. 기저에서 이렇게. 그래 좀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네. 친구 중에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끊어냅니까? 잘 끊어내요? 사실 제가 인복이 좋아서 네. 그런 무례한 무례한 사람이 분들이 없다고. 오시면 예. 곁에 있는 분들이 보호해 주시죠. 오. 이렇게 쳐내 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보호해 주셔서 빼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또 스타일이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아까 우리 창훈 씨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외향적이라서 이제 집에 하루를 혼자 못 있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걸 난 좋아하는 사람들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예. 집에 뭐가 그러니까 뭐 숨겨놨다 있어요? 꿀단지를 집에 가면 필요하지 뭐가 있어요? 않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쉬는 시간 이렇게 좀 그러니까 혼자만의 몸이 피곤해서 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뭔지 몸이 알아요. 피곤해서 쉴 수는 있어 집에서. 근데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쉴 수는 없어. 예. 집에서 충전을 해야 되겠다. 네,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피곤한 스타일. 근데 또 저는 그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솔직한 타입이어가지고 할 얘기가 있으면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좀 세게 말할 때도 있고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친구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주변에서 좀 사이코패스 같다 이런 얘기도 좀 사페라고 많이 장단이 하기도 있죠. 하고 하는데 제 MBTI가 그거래요. 그 사이코패스 그 사페 MBTI라고 MBTI ENTP인데 ENTP. 그런 또 타입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은데 우선은 그 대인 관계에 좀 우리 지쳤던 순간 있으십니까? 우리 창원 씨는? 지쳤다. 네. 좀 그런 지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워낙 외향적이다 보니까 네네. 어딜 가든 사실 그 대화의 어떤 중심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네네. 네, 그래도 그걸 못 참으시죠. 약간 그렇죠. 이 근질근질하시죠. 네 맞아요. 근데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던 네네. 뭐 고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계획을 했던 안 했던 네. 항상 어떻게 되던 이제 대화의 중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를 좀 많이 띄우려고 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거는 이미 저랑 이렇게 또 친하거나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러신 분들은 없는데. 네네.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처음에는 또 어색한 자리들이 많잖아요. 네네네네. 네, 좀 그런 이제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도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좀 무례하게 해도 그냥 대충 넘어갈 것 같아라고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면인데도 되게 이제 제가 외향적이다 보니까 약간 무례하게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 좀 많이 지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무례한 거하고 그 뭐라 해야 되죠? 조금 풀어주는 거하고는 다른데. 사실 그게 엄밀히 말하면 정말 다른 영역인데 네. 그거를 이제 좀 혼돈을 하셔가지고 혼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저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좀 잘라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원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얘기하다가 이제 좀 어색한 분위기가 드립을 좀 소위 말하는 드립이라는 걸 칠 때가 있는데 이 드립이라는 게 사실은 그 선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게 진짜 좀, 종이 한 짝 차이예요. 네. 분위기를 좀 재밌게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사람한테 좀 더 그 선을 넘는 농담이 될 수 있으니까 무례한 거하고 그 드립하고는 참 한 끗 차이거든요. 진짜 그렇죠. 근데 창원 씨가 처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한테는 나도 재밌게 해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지. 이게 무례하다는 거를 맞아요. 예, 인식을 못해서. 그래서 되려 이제 초면인데도 저한테 되게 무례하게 하시면은 저는 이제 굉장히 거기서 이제 태도를 바꿉니다. 네. 굉장히 찬 사람인데. 그럼 좀 너무 무서운데. 창원 씨가 그러면. 근데 일단 처음에는 좀 경각심을 주는 거죠. 네. 이게
엄밀히 그러니까 좀 선이 있다, 좀 지켜달라. 근데 이거를 좀 대놓고 선을 지키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온도에 좀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말할 때 역시 대인 관계라는 건 결국에는 말로써 서로 대화와 네. 소통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 정립이 되다 보니까 이 대화하는 방법을 어찌 보면은 그게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그 가정 교육의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렸을 때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이 무례하다는 거를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진짜 그래서 제가 그런 무례한 사람들 볼 때마다 아 가정 교육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어렸을 때 우리가 막 이상한 짓 하거나 혼나고 이러면은 너 이렇게 하면은 네가 혼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욕 먹는 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마다 근데 진짜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 보고 하면은 그 뭐 어쩌다가 이렇게 부모까지 이렇게 뭐 할 때가 있으면 똑같아요. 그렇게 배웠을 것 같아 그런 거를 못 배웠을 것 같아 그런 무례한 것들을. 그래서 이 가정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그런 무례한 사람들 볼 때마다 여실히 깨닫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분들한테 어떤 문제 제기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네. 그분들은 이게 어떤 부분이 도대체 문제인지 문제인지 몰라요. 네, 예. 아예 인식 자체를 못 하시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가정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무례한 사람 때문에 또 지친 경험이 있었고 우리 기병 씨는 이 대학생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은 네. 밥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쵸, 밥약 그쵸. 많이 해보셨죠? 예. 이렇게 밥약하다 보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난단 말이죠. 음.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초중고까지는 그래도 다 같은 동네 살고 네네네 그렇죠. 하다가 특히 우리 남자들은 그냥 동네 친구가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예. 이렇게 밥약을 하다가 이제 한 학기가 되면은 다들 이제 뭔가 좀 현타가 옵니다. 왜요? 순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네. 남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죠. 아. 거기로부터 오는 어떤 충격 내지 뭔가 좀 뭐랄까요, 좀 뭐 상실감 그런 것들로 좀 고민했던 시기를 가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같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소위 말하는 빌런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빌런도 빌런이겠습니다만은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연을 또 막 파놓다 보니까 네네. 그 안에서 몇 명이 남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깊은 채처럼 관계를 이렇게. 만드느냐. 예. 네.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참 제가 그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거든요. 어딜 인간에 가나 대해서요? 어딜 가나 네 명 다섯 명은 모이면 빌런 한 명씩 네, 있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실히 경험할 수 있는 게 역시나 또 군대에 가시면 예 정말 여러 가지 빌런들 참 많이 옵니다 진짜. 야 진짜 쌍욕이 나오는 사람들까지 진짜 답답하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맞아요. 여기서 욕하시면 안 됩니다. 요건 안 합니다. 요건 안 하는데 정말 그럴 정도로 그 대학교가 똑같고 그렇죠. 제가 심지어 대학원을 갔는데도 빌런이 있어요. 한 몇 명 정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 세상은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뭐 좀 배웠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그것과 인간성은 별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런이 존재합니다. 네.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빌런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조를 바꾸기보다는 그 빌런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왜냐면은 우리 박기병 씨께서 그 의어 박기병이 아니라요. 박기병 씨요. 로딩이 좀 걸려요. 의어 박기병. 아니 김은국 씨도 아니고 호예요, 호. 유어 박기병 선수. 들이대. 제가 잠을 오늘 예.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기병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를 사실 이렇게 잘 안 내시는 스타일이에요. 그 기병 씨는 화 진짜 안 내. 진짜 안 내요. 창원 씨는 화 좀 내주시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필요할 때 냅니다. 저도 잠깐 다혈질 성격이라서.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화를 대단해. 내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어떤 이 사람의 결점이 아니라 네. 화도 사실 어떻게 잘 낼 수 있는지에 맞아요, 대한 좀 맞아요. 훈련이 필요한 네, 것 같아요. 네. 화를 맛있게 내는. 맛이 약간 장동민 같이 그렇게 좀 이렇게. 예. 장독대에 담궈서 예. 적재 예. 딱 그 꺼낼 수 있을. 아. 그러니까 그건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언젠가는 받고 맞아. 근데 그 화를 잘 내는 훈련이 또 안 돼 있으면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잘못된 이제 방식으로 분출이 네, 되면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본의 아니게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화를 어떻게 내고 또 그 표현 방식 그리고 내가 상대방한테 지금 내가 화가 났다라는 거를 어떻게 좀 표현하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미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예전서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화를 내죠. 화를 그쵸. 내는데 네, 네. 그거를 그냥 이제 다혈질 저 옛날에 막 중고등학교 때는 좀 다혈질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어. 지금은 이제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아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왜 화가 났다 이거를 좀 명확히 좀 전달을 좀 하는 편이기는 해요. 예. 아 그게 이제 그 제 소통 강의를 가끔씩 하는데 그게 나 전달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나전달법. 예,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뭐 이렇게 뭐 책임져 이렇게 화내는 게 아니고 너가 이런 행동을 했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내가 지금 이렇고 너의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걸 전달을 확실히 해줘야 상대방도 그걸 알아들을 수 있다 해서 나 전달법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제가 화가 난 거를 캐치를 하면은 좋은데 네네. 많은 경우에서 사실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 딴에서는 계속 참고 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터지면은 상대방은 왜 갑자기 이렇게 맞아. 화를 내는 거야? 근데 사실 갑자기는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참았는데 그렇죠. 이게 터진 그게 된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도래하기 전에 미리 좀 나는 지금 현재 이런 이제 기분이고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 의사를 좀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해야 돼요. 네네, 좋은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초, 중, 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같이 나온 그 동네 한 그래도 십몇 년지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이제 뭐 서로 막 거의 뭐 일주일에 그 동네 친구들은 막 그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매일 보잖아요. 네, 뭐 네, 그럼요. 저녁 뭐 밥 먹고 막 이랬는데 이제 우리 둘이 군대를 갔는데 그 제가 간 신교대를 한 몇 주 늦게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뭐 신교대에서도 한번 뭐 잠깐 마주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그 군대에서 그 훈련소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유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이 친구가 좀 군 생활을 하는데 조금 심리적으로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울증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막 이제 친구가 매일 우울하다, 뭐 죽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가장 친했던 동네 친구인데 어떻게 전화 올 때마다 막 야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 우울증이라는 게 친구 사이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이 좀 기댈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 좀 이렇게 어떤 여성분이 이성이 필요한 거예요. 좀 그런 관계가 필요한데 친구 사이로는 그게 해결해 줄 수 없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카톡 막 그 오픈 채팅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그 막 몇 시 뭐 만나실 분 뭐 해가지고 막 이런 걸로 자꾸 여자를 만나고 거기서 여자를 만나기 시작하면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평소에는 막 우울해 나 우울해 뭐 어쩌야 하고 싶어 하는데 여자만 생기면은 이제 뒤돌 안 돌아오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막 이러다가 또 이제 여자친구 헤어져. 그러면 또 와가지고 헤어졌다 뭐 힘들다 뭐 이렇게 하고 또 그게 여자 만나면 이렇게 계속 반복이 예예예 이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거 뭐지? 나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인스타, 카톡, 전화, 문자 다 차단해가지고 그냥 관계를 확 싹 끊었습니다. 예. 이러니까 좀 사이코패스 같으시죠?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딱 한번 화해를 했는데 화해를 해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또 똑같은 그 행동을 또 하는 거야. 네네. 그 심적 공허함이 좀 계속 지속이 됐던. 근데 우울증 환자분들을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그 친구들이 해줄 수 없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물론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이제 조금 그 안 좋은 방향으로 빠지게 되면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마약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좀 뭔가 이 심리적으로 이 잠깐이라도 기댈 곳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이성 쪽으로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이 우울증이라는 게 뭐 안 좋게 볼 건 아닌데 어쨌든 제대로 이제 그것도 치료를 받고 그 건강한 방법으로 풀고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면은 이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해줬는데도 이걸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손절을 했던. 그게 제일 좀
뼈아픈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좀 우리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얘기. 아 근데 지금 가셔야 되지 않나요? 한 10분 정도. 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를 리셋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실제로 리셋이 예. 가능한가요? 아니 그냥 리셋이요? 그냥 연락처를 싹 정리를 한번 하고 근데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씩 이렇게 연락 안 하는 사람 정리하고 뭐 이렇게 좀 지우고 하는 아니면은 아예 뭐 이렇게 번호를 새로 이렇게 바꿨다든가 그냥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물론 진짜 친한 사람들은 바꾸는 번호 알려주고 이제 그게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되네 네네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 관계라는 게 우리나라는 나이가 똑같으면 다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또 외국에서 많이 다니다 오셨으니까 외국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외국은 사실 그렇진 않죠. 네. 나이 기반이 아니라 네. 또 친밀도가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나이만 같다고 해서 친구가 돼서 그 무례한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돈 네네. 빌려달라는 친구는 없었습니까 혹시? 그냥 뭐 제가 뭐 다니는 꼴이 그렇게 막 돈이 많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농담이고요. 거짓 인습으로. 자, 뷰티가 좀 납니다. 네. 우리 따로 차원 씨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빌려달라서. 저는 오히려 없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생활을 되게 빨리 했고 어쨌든 제가 대외적으로 계속 자기 PR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하는 사진이나 이런 걸 많이 올리잖아요. 네네네. SNS에.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좀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얘 돈 많겠다. 사실은 저는 아직도 지금 구글 마이너스 20%에 지금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거든요. 매주 이렇게 업로드해 주시네요. 그런 건데 그런 인식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한 번씩 좀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그래서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그럴 때 이제 제 마이너스 통장 보여주죠 잔고를. 그러면서 야 나 돈 없어 지금. 그래서 전세 이번에 계약했는데 뭔가 좀 다 핑계를 좀 만들어놔요. 전세 계약금 내느라 지금 돈이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근데 제 주변에서 당하는 사람도 봤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보통 처음에는 그렇게 큰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한 3만 원, 5만 원 정도 뭐 지금 내가 급하게 월급 뭐 이렇게 해서 카드 뭐 해가지고 한 3만 원 정도 밥을 먹을 돈이 진짜 없어서 3만 원 정도 3만 원을 빌려줬어요. 굉장히 잘 갚습니다. 착실하게 3일 뒤에 돌려줘서 고마워. 다음에는 좀 5만 원만 빌려줘서 5만 원 잘 갚습니다. 그래도 친했던 애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큰 금액을 좀 불러요. 이제 갑자기 이렇게 좀 잘 주다가 진짜 이제 100만 원만 빌려달라.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안 갚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럼 사전 작업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얘한테 좀 잘 갚다가 그러다가 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분 다 나중에 큰 돈 만지시면 굉장히 노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 그런 그 금융적인 문제 때문에도 친구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참 많고 그걸 참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언제 줄 거냐고 하기도 뭐하고 근데 진짜 친한 놈이면 야 언제 갚아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절대 그 대인 관계 속에서 돈 거래는 절대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창원 씨도 그런 스타일인가요? 저는 사실 아까 이제 뭐 물어보기가 좀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서로의 이제 약속을 만약에 한 상태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3주 뒤에 갚겠다 했는데 3주의 그 기한이 지났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를 제가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갚냐? 왜냐면 서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럼요. 약속을 한 거. 채권자처럼 이렇게. 채권자처럼 이렇게 막 언제 갚을 거니?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리마인드는 하겠죠. 네. 김영 씨는 친구가 빌려달라면 빌려줍니까? 사실 뭐 요청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만은 네. 사실 뭐 역시나 뭐 친분의 관계겠죠. 그러니까 친분의 깊이겠죠. 그래서 뭐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빌려줄 돈 있으면 그냥 안 받는 거로 셈치고 줘야 된다. 그러니까 돌려받지 못할 걸 염두해야 된다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친하다면 뭐 어느 정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연락 오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김영 씨는 어차피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빈정털이기 때문에 김영 씨 털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이쪽으로 가시기 창원 씨 바랍니다. 털으세요. 저 이거 끝나고 김영 씨한테 5만 원 빌리려고 하는데
장원 씨는 연락 바로 합니다. 안 가보시면 저는 연락합니다. 바로 지금 고양시 장첸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제. 왜안 갑니? 니 왜 아이 갑니? 가방 일단 빼고 가시면 돼요. 손모가지 하나에 4만 원이다. 아니, 손모가지를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대인 관계가 가장 고민이 됐다가 아직 기병 씨는 조금 없을 것 같아요. 결혼식 때 이제 청첩장 올 때 되게 스트레스예요. 야, 고민 예. 되겠네요 진짜. 저는 청첩장 많이 받으셨죠? 많이 봤죠. 그 어떻습니까? 좀 안 친하거나 이런 사람들 연락할 때 있잖아요. 그 무슨 느낌이죠? 평소에 네. 연락 안 하던 사람이. 그쵸. 근데 네. 다행히도 네. 어느 정도 좀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청첩장을 주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흔쾌히 네. 저는 축하도 하고 뭐 식장도 가기도 하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뭐 막 연락 안 하다가 막 연락 계속 안 없어요? 하다가 이렇게 주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었던 아 진짜요? 음. 저는 얼마 전에 연락을 진짜 안 한 지 뭐 한 7년 됐는데 청첩장을 DM으로 보내더라고요. 그것도 신개념이네요. 청첩장 DM이요. DM으로 보내요 청첩장을. 네. 아 그래서 야 간다고는 했는데 이거는 제가 거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 돈만 보내기도 애매하고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대인관계라는 게. 근데 이 결혼식이 되면 그렇게 급해지나요? 이게 간절해지나 이게? 뭐 저도 결혼을 안 해봤기 예, 때문에 예. 아니 주변에서 그래도 좀 하신 분들 있으니까. 뭐 그분들한테 결혼 이렇게 청첩장 주는 게 그렇게 간절하니 제가 이렇게 물어보진 네, 않았지만 그래도 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비단 결혼식뿐만 아니라 평소에 연락을 안 하다가 뭐 아까 사실 이게 돈 빌려주는 것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네네. 또 그런 경우가 되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변에.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뭐 결혼식이라든지 뭐 돈의 뭐 이제 금전적인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한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면 그 대학교 때 이제 취업 준비할 때 네네. 주변에서 이제 뭐 자소서 좀 봐달라, 영어 이게 뭐 장문 좀 해달라, 뭐 막 그런 내용 그런 류의 이제 지금 부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장원 씨한테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예. 영어를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언제까지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기한이 있으니까 제출 기한이 저도 제 거를 그러니까 창원 씨도 내려놓고 창원 씨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거 내려놓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그리고 뭐 고맙다라는 말 없이 그냥 이제 슝 사라지는. 네. 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필찬. 필요할 때만 찾는. 그쵸. 필찬이라 그래요, 필찬.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았어요. 좀 이용당하는 경우가 좀 있었구나. 네, 황당하더라고요. 돈은 아닌데 이런 거에 또 이용을 많이 당했네요. 뭐 정말 막 급하게 연락을 해서 너무 미안한데. 그러면 솔직히 그 스타벅스 그 커피 한 잔이라도 보내야지.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걸 바란다라는 그거보다도 네. 그럼 뭐 고마워 그냥 이 한마디면 되는데 네. 이게 그냥 읽씹 제가 이렇게 이렇게 파일을 보내요. 근데 파일을 보고. 네. 미친 사람이네. 그러니까 답을 안 해요. 오. 뭐 진짜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음에 한번 뭐 밥이나 같이 먹자 뭐 이런 이제 그런 거칠의 얘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읽씹.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사람이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부탁을 받을 때. 부탁을 받으면. 예, 저는 지금은 이제 제 주변 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없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제가 좀 쳐내긴 하죠. 네. 그런 제 주변 분들이 이제 도움을 이제 필요로 할 때는 저는 이제 아직은 되게 흔쾌하게 전 내어주는 마음으로. 착해요. 예, 좀 줄이세요. 줄일까요? 저도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착해요. 뭐 아닌 때가 있긴 있었을까요? 없었을 텐데 항상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으면 뭐라도 이렇게 작게 좀 그 돈이 없으면 감사 인사라도 하지만 뭐 커피 한 잔이라도 이렇게 보내려는 그런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거든요. 부모님이 중요합니다. 항상 이거 강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행사할 때 그냥 누구한테 사진 몇 장만 찍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분한테도 제가 커피 한 잔씩 보내려고 이렇게 하고 네네. 그래서 그런 습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항상 그 감사할 줄 아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뭐 자기 일을 지금 미루고서 해줬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줘야지. 번호 알려주세요. 한번 황당하더라고요. 혼내게. 네. 진짜 황당해. 그럼 지쳐. 근데 그 웃긴 게 그러고 나서 본인이 또 이제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게 자기 소개서라든지 뭐 이런 거 첨삭을 한 번만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죠. 네, 그리고 또 연락이 와요. 네. 그랬던 적 있어요. 정말 정신이 나간 친구네. 네. 왜 그러나. 그래서 나름 그때는- 대단하신데요. 예, 그냥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안 한다고. 변명해서 예, 예. 아주 뭐 바쁘다고. 예. 예. 네네네. 아,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돼 진짜. 그렇죠. 좋습니다. 아무튼 고마운 걸 모르는 이런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혼이 나야 돼 그냥. 혼나. 김영 씨는 그런 경우 없어요? 약간 좀 필요할 때 찾던. 근데 사실 뭐 도움을 네. 많이 요청 받아본 적이 있나 생각이 갑자기 그래요? 들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 있었겠죠. 근데 저는 늘 내어보는 마음을 장착하고 있는 삶을 살길 바라는 사람이라서 그냥 이렇게 뭐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좀 내어보려고 하고 도움을 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저는 결혼식 그 청첩장 같은 느낌을 느꼈던 게 그 논문 쓸 때 실험 쓸 저희 때. 실험을 해가지고 네. 그 구글 폼으로 240 몇 명을 채웠어야 됐어요. 아, 근데 이게 대단합니다. 그 내 돈 주고 이렇게 하면은 맡겨도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결혼식 청첩장 돌리듯이 한 번만 해달라고 구글 폼 이렇게 막 돌리고 기병 씨한테 돌렸어야 되는데 맞다 제 거는 여자만 할 수 네. 있어가지고 아쉽네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 지인 240 몇 명의 여성분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진짜 240몇 명. 연락 안 했던 여자애들한테도 막 연락하고 고등학교 친구들, 막 중학교 친구들, 뭐 초등학교 친구들, 대학원 갔다고 하네, 뭐 연락 안 하던 애들 다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좀 청첩장 같은 그런 간절함을 네. 좀 느꼈던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근데 사실 오랜만에 연락은 그런 것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저는 그래서 그 앞에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한데 누구야라고 네네네.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창원 씨한테 너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해 기병아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해 창원아 그렇죠. 창원이가 누구야 이러고 기병이가 누구야 그럴 수 있죠. 240명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민망 아무튼 예. 예. 그러니까 전달하는 방식이 사실 중요하지.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소위 염치라는 거를 좀 알고 있는 서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창원 씨는 이제 보내드려야 되니까 저는, 우리 저기 마지막으로 우리 창원 씨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 사람을 가릴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하십니까? 야, 이게 진짜 어렵네요. 좋은 사람. 저는 근데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말이다. 네, 네. 말이랑.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봐도 같이 함께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말을 그래도 결국 그 사람의 품격이나 그쵸. 그런 거는 다 네, 언행에서 네, 언행에서 다 그럼요. 비롯이 그럼요. 되는 거다 네. 보니 예. 그리고 뭐 반대로 나쁜 사람은 그 말에 되게 약간 좀 툭툭 내뱉는 사람.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제 직업이 말의 어떤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직업군이기도 맞아요. 해서 약간 좀 직업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문장을 얘기를 해도 그 말에 굉장히 그 뼈대가 있고 좀 가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그런 분들하고는 좀 같이 오래 이제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겠죠.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 창원 씨는 먼저 가셔야 돼가지고 일정상 이슈. 있으셔서. 네, 아시죠? 제가- 네. 예, 빨리 가시죠. 알겠습니다. 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네. 가셨고요. 저희는 한 10분 정도만 더 얘기를 하다가 좋습니다. 저희도 좋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병 씨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기준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요건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료 간의 관계도 사랑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육체적 사랑, 에로스가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트로게가 있고요. 동료 간의 사랑은 필리페라고 합니다. 신과의 사랑이 아가페. 창원 씨 가니까 바로 지금 이제 네. 철학이 나와 버리네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나온 이유는 결국은 이 동료와의 관계도 사랑에서 시작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요건이 뭘까를 본다면 전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하신 순수성입니다. 서로 순수하게 위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계를 보는 뭔가 거고. 목적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수단이 거니까. 아니고 목적으로 네네. 대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인지성입니다. 음. 인지성. 그 관계를 서로가 알고 있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상호성입니다. 서로가 위할 줄 안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봤을 때 방금 우리 준영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염치가 있는 사람이냐, 서로 오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뭐 기브 앤 테이크를 떠나서 그러니까요. 서로 위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있었을 때 서로 조응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해 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그 현타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모였는데 그렇죠. 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모임이 있을 때 맨날 막 솔직히 남자들 소모적이죠. 모여가지고 여자 얘기만 하고 그런 모임에 갔을 때 정말 저는 그 환멸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다시는 안 나갑니다. 그런 모임.
특히 막 이렇게 뭐만 하면 여자 얘기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뭔가 생산적인 얘기를 그렇죠. 하고 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다. 뭐 앞으로 이렇게 뭐 아니면 하다못해 뭐 취업이 어렵다더라. 뭐 지금 살고 있는 얘기라든지 이런 좀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그렇죠. 순간 근데 그게 한 20대 초반쯤부터 그런 네네. 얘기 듣기가 싫더라고요. 네네. 그런 여자 얘기만 하고 맨날 철없다고 하죠. 쓸데없는 얘기만 네. 하는 그런 게 조금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렇게 조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고 때는 학교에 가면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우르르 다니다가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데 맞아요. 결국 인간관계도 분배의 게임이라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결국 한정된 돈과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를 본다면 조금 더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너무 T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찾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일 수 진짜 있겠다. 맞아. 예. 그걸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자리를 쉽게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저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그런 모임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 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니다 하면은 저는 그냥 안 나가고 네. 그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또 미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이 관계 자체를 네, 중요시 인연이라는 게 해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끊기가 싫어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끊기 힘들어하는 게 있더라고.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언해 주다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그냥 말해라 솔직하게 별로 안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해라. 그런 게 진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사람만의 다 다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염치라는 게 어쨌든 염치가 염치?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염치라서 잘합니다. 예. 어쨌든 그 사회적으로 뭔가 이제 다들 이 정도까지가 선이다. 이 정도를 통념상으로? 지나쳤으면 예의가 아닌 것이다라는 거를 어쨌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가정에서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의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안 지켜지는 순간 결국엔 진짜 내 부모가 욕 먹는 거예요, 진짜로.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른들 말이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부모 욕 먹이고 다니지 마라. 그런 게. 근데 뭐 우리 기병 씨는 워낙에 또 염치가 있으셔가지고 정말 바른 청년으로. 근데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네, 상인데 네. 친구들이 안 좋아할 상이죠. 술 먹으면 자꾸 고양시 갑자기 막 정치 얘기하고 막 예, 철학 예. 얘기하고 괜한 막 한자어 쓰고 막 이제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아우를 수 있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한 기준은 결국에는 본인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이건 알지만 초반에 딱 만났을 때 이것을 얼마나 겸손하게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는지 감추는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겸손이라는 게 저도 정말 힘들지만 그 겸손이라는 이 미덕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허세라고 하죠. 예. 이제 굳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드러내려고 하고 겉에 보이는 모습에만 치중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그 말투에서 허세가 가득한 그 말투가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서 아는데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자세, 앉는 자세, 그다음에 눈빛, 말투 이거만 3분만 보면은 제가 바로 판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허세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 저는 아직 그 레이더맨 안 걸린 거죠. 당연하죠. 우리 기병 씨는 겸손 그 자체죠. 예, 우리 기병 씨는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은 딱 허세가 너무 심하다, 겸손하다라는 게 있는데 겸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하고 기병 씨도 그렇고 사실 남들이 봤을 때 오 할 만한 것도 있고 저도 그렇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해야 되는 직업이라서 드러내셔야 되니까. 예, 드러내야 되니까. 근데 물론 이제 처음 만난 지인들 만났을 때 최대한 진짜 허세 부리지 않고 겸손하려고 그럼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그 인생에 한 잔소리를 한 10만 번 했을 겁니다. 제발 겸손해라. 제발 겸손해라. 제발 겸손해라. 예,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진짜 겸손하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허세라는 걸 안 부리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말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진짜 허세는 어디서 나오냐면 허세가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의 덕목은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에는 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실천이죠. 근데 말로만 이렇게 떠벌리는 그런 입만 살아 있는 소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기병 씨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결국 얼마나 여유 있느냐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용기라고 하는 맞아요. 거는 결국 믿는 구석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여유라고 하는 게 결국 내 어떤 한정된 공간 안에 내가 너무 많지 않고 타인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 있느냐. 네, 네. 그게 아마 좋은 사람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유. 우리 그러면은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우리 기병 씨는 그러면 대인 관계 지쳤을 때 좀 어떻게 터는 스타일이십니까? 근데 사실 저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막 화를 내거나 무슨 싫은 소리 하잖아요. 그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네네. 저한테는 좀 임계치가 좀 높은 사람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누군가 봤을 때 되게 회피형으로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뭐랄까요? 그냥 막 싸우고 복수하고 뭔가 받아치는 것보다는 흘러 넘기는 편이.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사전 작업들을 해 나가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기병 씨는 그냥 유연하게 네. 저랑 완전 정반대시네요. 네, 저는 그 이제, 문제를 낳지 않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대인 관계가 있거나 하면 그냥 멀어지는 네, 타입이에요. 네, 네. 그냥 끊으려고 네. 하고 그냥 가차 없이 네. 내가 혼자 다니고 혼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관계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좀 끊는 타입이라서 네. 저희 둘 중에 좀 더 나으신 네. 방법으로 근데 뭐 저도 뭐 네. 끊은 친구 한 2-3명 정도 되긴 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새는 또 인스타에 네. 그 자기 위치를 올릴 수 있는 게 나왔어요. 그거 보셨어요? 위치를 올려요? 그러니까 그 어. 위치를 올려서 인스타그램 들어갈 때마다 내 위치가 업데이트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지 이렇게 해서 서로가 아는. 그래서 거예요? 뭐 서로 봤는데 그 근처에 있네요. 뭐 어디 갔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무섭네요. 그러니까 점점 더 연결되는 네. 그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단절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래서 SNS 안 하는 사람들 보면 근데 또 진짜 솔직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니 왜 안 해? 그게 좀 해라. 좀 궁금하죠. 어떻게 뭔가? 사는지 좀 보게 좀 올려라 뭐 좀.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 안 하는데 귀찮대요. 간혹하다 그런 사람 몇 명 있어. 근데 요새는 SNS 안 하는 게 어떤 또 하나의 멋으로 여겨지지 않나요? 그게 좀 뭔가 트렌드인 트렌드인 것 같긴 해요. 인스타 안 하는 느낌. 네.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는 또 워낙에 SNS에 뭐 SNS 죽고 SNS 하기 저도 때문에 많이 봅니다. SNS용 사진과 영상들 많이 찍고 있어서 이렇게 점점 연결돼서 좋은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원래 인스타그램이 공개였는데 비공개로 바꿨거든요. 네. 이게 좀 그 모르는 사람들까지 내 일상을 본다는 게 이게 참 생각해 보니까 좋은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공부스럽기도 하네요. 그래서 일하는 계정이랑 그 따로 나눴거든요. 개인 계정이랑 이렇게 나눠놓긴 했는데 그 SNS라는 게 이제 점점 더 서로 연결될 게 많아지고 공개될 게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 SNS 볼 때도 굳이 뭘 이런 것까지 SNS에 올리나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카톡 단톡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방을 나가기가 좀 눈치 보이기도 하고. 눈치 보여서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기가 최고 조용히 나가기 진짜 잘 최고죠. 만들었어요. 정말 대박입니다. 너무 잘 만든 기능인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또 이 끊고 싶지 않아지는 그런 관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도 더욱 그러니까 연결된 건덕지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오늘 아침 9시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피곤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늘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기병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그냥 뭐 늘 맺은 말을 저희가 남기는 것 같아서 네네.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인간관계에서 피곤한 이유가 서로 기대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대라고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줬으니까 오겠지. 뭔가 내가 응답을 줬으니까 반응이 오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면 좀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 기제가 있죠. 근데 그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청소년 청년분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가 덜 피곤할까를 본다면 저도 배운 겁니다. 2년 전에 한 쌤한테 배운 건데 사람을 대할 때 길고양이 보듯 대하면 됩니다. 우리가 길고양이를 불쌍한 사람으로 대하면 된다. 아닙니다. 길고양이 딱 보면은 안 왔다고 서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딱 길고양이를 보듯이 지나가는구나. 가는구나. 오는구나. 가는구나.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관조하는 태도로 바라봤을 때 좀
좀 덜 피곤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말로는 이게 정말 쉬운데 네. 실천하기가 네. 정말 쉽지 않은 것 그럼요. 같습니다. 용기가 예.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내 친구나 혹은 지인이 이렇게 되길 바라는 또 이렇게 그렇죠. 되길 원하는 좀 그런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있죠. 어쨌든 그 마음에서 기대가 안 되면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만큼 나한테 안 음. 해줘? 안 해주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 실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렇군요. 근데 그걸 배워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대어도 네네. 보고 단단해져 보면서 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염치라고 하는 경우도 한번 대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이런 사람이 맞아. 있구나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인간을 많이 만나는 걸 수 있겠다. 인간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해요. 네. 아,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구분할지 네, 모르는. 저는 비교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음. 뭐 행사할 때도 일할 때도 그렇고 뭐 주변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사람 많이 만나봐서 그런 스킬들이 좀 는 것 같아요. 딱 캐치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빨리 스캔할 수 있는 그런 게.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다 만나봐야 그렇죠. 예, 그 진짜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 사회생활에서 그 어떤 그 경험에서 비롯된 그런 것들을 좀 키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주변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보시고 우리 성인분들께서도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대인 관계에 대해서 너무 또 얽매이지 마시고 고민하지 맞습니다. 마시고 다 지나갑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 여러분 슬픈데요? 그런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도 참 큰 도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청담살롱 4회는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뉴 스튜디오로 새롭게 이사를 해서 여러분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담살롱 4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